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 저는 이제 3주년을 맞이를 합니다. 공식 방송 벌써 3년째가 되어 가고요. 역시 조합 데이터표 두 조합 발송해드리고 있고 두 조합으로만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기록해드렸고 이번 달에 또 이번 시즌에도 이제 우리가 10연승 한번 할 수 있었는데 또 아쉽게 9할로 놓쳤다라는 거 요것도 말씀드리겠고 단순하게 제가 이제 말로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숲TV 방송국 오셔서 이렇게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투명하게 공개해놨습니다. 실제 적중 게시글들 다 모아놨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날짜 그리고 내용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달 단위로 또 주 단위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렇게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간 주력 몰빵 구간 한번 또 진행을 해 볼 건데 어제 주간 몰빵이 대박이었어요. 이거 요미우리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5대 0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어제 한심적으로 은근 많이 몰렸던데 우리는 수혜를 어쨌든 좀 입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오늘도 주력 몰빵 또 잘 챙겨 드렸으니까 좋은 결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진행했던 메이저리그 승부 금액업. 지금 메이저리그 형들아 난장판이거든요. 후반기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 적중. 어쨌든 후반기 들어오고 메이저리그를 좀 잘 갖고 옵니다. 오늘도 금액까지 올려서 갖고 왔으니까 오늘 밤에 또 있을 메이저리그 3연승도 한번 잘 만들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번 더 달려볼게요. 금액업형도 5연승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돼요. 금액업이 무려 5연승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고 6연승 한번 더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두산과 한화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선발 투수가 오늘 잭 로그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승 7패 방어율 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화 선발 투수가 이제 문동주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3.7점대 기록해주고 있는데 문동주 하면 그리고 맞대결 두산과의 맞대결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죠. 직전 5월이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5월에 했나 6월에 했나? 제가 세계 최초 막 5이닝 중강승부 막 그러면서 그때 제가 두산 전반승을 형들한테 드렸던 걸 기억이 납니다. 단폴로 그때 중강승부를 보자 5이닝 만들어 드렸고 시원하게 가져왔던 걸로 또 역시나 기억을 해요. 그만큼 두산이란 팀이 문동주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문동주는 로키 중에 그냥 간단한 선수잖아요. 직선 구정 하나에다가 브레이킹 볼 하나. 어떻게 본다면 투피치 형태로 이제 카운트를 잡아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롭고 그리고 이게 유독 두산이 브레이킹 볼에 약한데 문동주 포크볼을 정말 잘 칩니다. 그리고 이제 포신 페이스볼 같은 경우에도 두산전에서 무려 피안털이 4할 때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문동주가 두산 상대로도 좋았던 기억이 아예 없죠. 딱 두 번의 맞대결 동안 문동주 선수가 4이닝간 4실점 그리고 5이닝간 3실점 홈 경기도 약하고 원정 경기도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점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잭로우 같은 경우에도 하나 상대로 좀 약하긴 했습니다. 이번 시즌 6이닝간 4실점 3이닝간 무실점 경기가 한번 있긴 했는데 다만 이제 초반에 6이닝 동안 4실점 했을 당시에는 잭로우가 좋지 못했을 때였죠. 다만 지금은 잭로그가 어쨌든 어느 정도 외국인 투수치고는 중상위권 레벨에 올라가 있는 지금 구위값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전에 롯데전에서 8이닝간 무실점을 또 찍어주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후반기 첫 경기를 아마 좀 이제 홈 경기에서 이렇게 문동주 같은 뭔가 팀 상성적으로 좀 앞서는 그런 또 선발 투수와의 맞대결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잭로그가 홈 경기에서도 또 딱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두산이 굳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 두산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불펜 때문일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두산 전반승 보면서 프랜승, 풀이닝은 프랜승입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어쩔 수 없이 문동주 때문에 오바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두산 전반, 그 다음에 두산 풀이닝 프랜, 그 다음에 오버. 풀이닝 역배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한화가 요즘 상승세기도 하고 팀 분위기가 너무 좋기도 하고 또 한화가 원래 원정 경기 타율이 많이 떨어져요. OPS가 좀 홈 경기랑 차이가 많이 나는 이번 국내야구 팀 중에 한 팀인데 이 후반기에는 좀 유독 원정 경기를 또 잘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좀 그런 불안감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풀이닝 정도는 조금 역배를 피해 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두산 프렌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껑스 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우리 껑스 형님도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NC와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C 선발 투수가 라일리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4패, 방어율 2.9점대. KT 선발 투수가 고영표입니다. 이번 시즌 8승 4패, 방어율 3.3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라일리가 이제 NC 홈구장에 있으면 약하죠. 이제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보다 홈 경기 방어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라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KT 상대로 워낙 강했습니다. 7이닝간 무실점 그리고 6이닝간 1실점. 확실하게 또 KT 상대 상성은 워낙 좋은 모습들. 기본적으로 구위값 좋은 선수들이 KT 상대로 그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오늘 라일리가 갖고 있는 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고영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아무래도 언더핸드 투수가 구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에서 로케이션을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것만큼 장타를 맞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뭐 장타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죠. NC가 아무래도 집중타를 잘 치는 팀이고 제구가 조금 불안한 투수를 상대로도 비기는 공략을 잘하는 팀이라는 거. 거기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 다만 뭐 고영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구가 그렇게 흔들리는 투수는 아닙니다. 그만큼 나름 원정 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꾸준하게 여태까지도 해줬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영표의 문제점이죠. 한 번 무너질 때 좀 우르르 무너지는, 좀 크게 무너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요건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양쪽 다 뭐 라일리도 그랬고 고영표도 그랬고, 고영표도 NC 상대로 이번 시즌 7이닝간 1실점밖에 안 했거든요. 그만큼 상성도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쪽이 뭐 불펜 같은 경우는 NC가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후반기 들어왔고 어느 정도 우천 취소에 대한 영향들도 좀 많았고 나름 그래도 불펜들을 세이브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양쪽 다 마운드 쪽에서 선발 쪽에서 좋은 투수들이 올라오는 만큼 총력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8.5점이라고 한다면 뭐 오버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이건 언더를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뭐 KT가 지더라도 저는 2점 차 이상으로 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배당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프랜승 보시고요. 나는 배당도 조금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이다 하시면 차라리 언더를 가시는 게 나을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기아와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 선발 투수가 제임스 네일입니다. 이번 시즌 5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LG 선발 투수가 오늘 송승기입니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예요. 근데 불안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기아가 배당을 좀 너무 잘 받았다라는 거. 제임스 네일에 대한 불안감은 뭐 이미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이 뭘 불안해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꼭 내가 배팅하면은 이제 사고 치는 투수,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있긴 한데, 제임스 네일은 이제 구종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인 한 가지의 구종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로케이션들이 다 이제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선수인데, 바로 스위퍼죠. 스위퍼가 얼마나 구종 가치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로케이션 자체가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느냐 수비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좀 갈라지긴 합니다. 스위퍼가 잘 들어가는 날에는 정말 무한정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카운터 쌓을 때는 직선 구종, 그리고 마지막 결정구 스위퍼 끝입니다.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뭐 6이닝 7이닝까지도 먹어줄 수가 있고, 기아의 다소 좀 불안한 불펜들도 아껴줄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선수단이 좀 계속되는데, 반대로 이게 스위퍼가 좀 잘 통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볼넷도 많아지고 주자 쌓아놓고 자꾸 아차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내일의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직전 경기 하나전에서 6이닝간 무실점. 전반적으로 제임스 네일이 선발 등판한 구간에서 기아의 모든 선발 투수 통틀어서 이 득점 지원도 가장 못 받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매번 이제 아쉬웠던 경기를 했던 내일이었는데, 스위퍼가 홈 경기의 스위퍼가 평균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종 가치는 4.8점대, 그리고 원정 경기가 1.2점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100% 우리가 뭔가 막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도 스위퍼가 잘 긁힐 수 있는 홈 구장이라는 거, 그리고 LG 상대로도 3.5점대 스위퍼 여태까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오늘 제임스 네일이 갖고 있는 이 로케이션이 다소 좀 훌륭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에서 6이닝간 2실점 LG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LG 선발 투수 송승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 선수는 이제 집 밖에 나가면 고생하는 선수입니다. 항상 이제 볼넷 문제 때문에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송승기이긴 한데, 그래도 송승기가 뭐 이번 시즌 계속해서 뭐 신인왕 어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이 친구도 강심장이죠. 좀 로케이션을 나름 그래도 공격적으로 또는 주자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본인의 피칭을 하는 선수다라는 건데, 어떻게 본다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런 경기 운영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좀 실점률이 늘 컸었다. 여태까지 이 선수가 챔피언스 필드에 선발 등판한 12번에 12번에 7이닝 동안 총 도합 7이닝 동안 무려 9실점. 그러니까 방어율이 9점대가 넘어가는 현재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송승기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이제 클래스는 분명히 이번 시즌 입증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초반부터 기울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그래도 기아가 승기를 잡는 게 맞지 않나. 다만 우리가 기아를 여러 번 배팅해봐서 다들 알죠. 기아는 홈 경기에서 마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승으로만 좀 배팅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마인슨까지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거는 진짜 나는 야수의 심장이다 하시는 분들만 접근해 보시길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언더바는 오버까지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움과 롯데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형 잠시만 10초만요.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오케이. 자, 다음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과 롯데 경기입니다. 오늘 키움 선발 투수가 웰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 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나균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4.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돌아온 나균환입니다. 나균환 선수가 직전 경기 두산전에서도 6이닝간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커터의 구종을 조금 올리고 있는 모양새긴 하거든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얘도 지지난 해였죠. 23년도 9월쯤이었을 거야, 내 기억에. 이 선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투피치 형태였는데 여기에다가 포크볼을 하나 더 끼워 넣으면서 역대급 한 달을 보냈던 나균환이었던 시즌이 있습니다. 그게 23년도 아마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작년에 한번 왔다게 무너졌다가 이번 시즌 조금 올라오는 거 같다가 다시 무너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선수는 포크볼로 흥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크볼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선수. 그게 지금 현 시점에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포크볼에 대한 지금 구종 가치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은 커터의 비중을 많이 올렸어. 그러니까 카운트를 어쨌든 간에 얘가 포신 페이스볼 카운트가 굉장히 불안하거든. 포신 페이스볼 피하는 적이 3할 때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커터라는 구종을 들고 와서 교란을 주는 것 같죠. 카운트를 쌓을 때 포심과 커터를 섞어 던지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주고 결정구로 포크볼을 맺어짓는 이런 형태로 최근에 좀 바꿔주고 있는데, 다만 이마저도 구종 가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이렇게 나면 직선 구종들에서 피안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키움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많은 득점을 할 때는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직선 구종에 대한 장타값이 좋은 팀들이에요. 은근히 얘들이 팀 컬러 같아. 몇 년 전부터도 그랬어요. 뭐 19년, 20년도 이때만도 돌아봐도 키움은 늘상 직선 구종과 좀 속구의 강점이 있었던 그런 팀이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오늘 나균환이 전반을 좀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악이 다 안 되는 상황이죠. 이번 시즌 아직까지 지표도 많지도 않고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물론 직전 경기 하나전에서 6이닝간 2실점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얘가 이제 구종도 좀 다채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낯선 투수다. 어쨌든 롯데한테는 이번 시즌 한 번 맞붙었다. 5이닝간 2실점 구종.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사이즈 자체는 그래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거야. 솔직히 나균환 그리고 웰스라는 상대를 놓고 봤을 때 뭐 불펜까지 생각 고려해보면은 롯데가 좀 더 낫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키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게도 이거는 역시나 키움이 풀이닝 전체 경기 역배보다
당연히 전반 역배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키움 프랜승으로 한번 좀 꺾어보시는 건 어떨까. 아까 두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전반 역배가 좀 좋아 보였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전반에 승리를 거두려면 빠따가 전반에 터져야 된다라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특수성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키움 프랜승, 프리닉 프랜승 요거 먼저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키움 전반 역배승,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균환 선수 때문에 역시나 요거는 오바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근데 이건 언더가 좀 어려웠어요. 언더도 좀 보이는 경기이기도 하고, 오히려 키움이 잘 던질 수도 있어서. 자, 다음 삼성과 신세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방에 이제 삼성 팬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삼성 팬 형님이 오늘 바로 제 방송 들어오시자마자 얘기를 했죠. 오늘 매치업이 그래도 원태인과 화이트의 경기인데, 이게 과연 원태인 선수가 정배를 받는 게 맞냐라고 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게 분석을 하면서 삼성이 정배인 건 솔직히 저는 인정. 근데 이게 글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화이트와의 그 삼성이 매치업을 가지는 건데, 그래도 8.5점대의 기준점은 좀 과했다는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선발 투수 오늘 원태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신세계 선발 투수가 오늘 화이트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2.4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 근데 형들 보면 볼수록, 화이트 선수는 보면 볼수록 박찬호 선수랑 진짜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저 진짜 많이 닮았거든. 아무튼 자, 원태인 선수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조밀조밀한 로케이션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정통 선발이라 그래야 될까요? 선발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선수죠. 이닝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균 이닝 형들 6이닝 이상 찍힌다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이 라이온즈 파크라는, 어떻게 본다면 타자 친화적인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원태인 선수는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 홈 경기가 무려 2점대입니다. OPS가 6할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저는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라이온즈 파크는 한국의 쿠어스 필드인데, 장타에 대한 강점을 확실하게 홈 경기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강점을 뜰 수가 있겠고요. 뭐 그만큼 땅볼 유도가 좀 잘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장타로 게임을 끌고 오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 좀 강점을 띌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좀 강점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시즌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뭐 5이닝간 1실점, 7이닝간 3실점 나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 선발 투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신세계 선발들은 대부분 그래요. 홈 경기를 훨씬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에서 역시나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만 최근에 신세계 형도 좋은 거 뭡니까? 바로 불펜 라인들. 불펜이 지금 그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 신세계가 1등이더라고요. 그만큼 역시나 뭐 퀄리티, 뎁스, 그리고 이제 뭐 불펜의 활용 폭, 그리고 활용 그 타이밍, 전반적으로 좀 더 훌륭하다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자꾸 한국의 히로시마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느 정도 마운드 값이 좋은 경기들은 대부분 좋은 경기를 한다. 다만 얘들도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빠따, 우르크가 리그 10개 구단 중에서 9위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 상대로 5이닝간 1실점, 그리고 6이닝간 1실점 모두 다 잘 던졌다라는 거. 다만 요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홈 경기 한정 기록입니다. 홈 경기에선 지금 이번 시즌 11이닝간 2실점이라는 좋은 기록이 있지만, 쿠어스 필드, 한국의 쿠어스 필드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아직까지 상대해본 전적이 없다라는 거. 역시나 이제 화이트도 9위 몰빵 투수인 만큼 공격적이고 자칫 잘못하면 장타가 많이 나온 유형이다. 삼성은 어쨌든 홈 경기에서 좋은 장타값을 필두로 좋은 게임을 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보면서 저는 삼성 승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프랜승, 어쩌면 승 1무 경기도 괜찮아 보인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K리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K리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가 승패 핸디 언더바 라인 깔끔하게 따가지고 왔고요. 자, 포항과 오늘 수원 FC 구간은 요건 전 오늘 포항 승, 포항 핸무 오바 보도록 하겠고, 이유인즉슨 양쪽 다 결국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원 F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먼저 선제골을 넣고 리드하는 쪽이 아무래도 템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두 팀의 특성상 포항이 그래도 조금 더
뭐랄까요, 선제골을 넣었을 때 홈 경기에서 템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팀이죠. 확실하게 중원도 보강이 이번 시즌 많이 됐잖아.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거는 포항 승에다가 해무 2대1 정도 오바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광주랑 김천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애들도 이제 첫 골을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팀의 이번 이 경기의 템포들이나 컬러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천이 먼저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광주가 넣어버리면은 김천이 템포를 자꾸 올리고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다득점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차라리 김천이 먼저 득점에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잠궈내는, 어차피 광주 같은 경우야 상대 팀이 템백을 쓰거나 수비적인 전술을 해서 성과를 못 내는 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요거는 무승부 보면서 마지막에 어쨌든 광주 뭐 극장골도 생각해 보았을 때 요거는 뭐 김천이 역배를 받았다면은 김천 프랜승에다가, 그리고 언더를 일단 가장 중요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안양과 대구 경기인데 뭐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구도 안 좋은 분위기 지금 끊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대구가 유일하게 좀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안양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번 거뒀었죠. 코리아컵에서. 그런 이제 지표가 하나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안양은 오늘 걔 누구지? 그 마테우스? 그 외국인 하나 오늘 빠진다는 얘기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라인업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쯤에서 한번 또 역배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기거나 또는 비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대구 프랜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바 짚어드리면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대구가 승리하면 오바할 것 같아요. 2대1이나 아니면 뭐 3대0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안양이 승리하면 언더일 것 같아. 대구가 결국 성과를 못 내면서 안양이 어떻게 본다면 템포에 끌려다닌다라는 느낌일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는 저는 대구 프랜승에다가 오바 보면서 오늘 K리그도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일본이 올스타로 인해서 어쨌든 경기가 없기 때문에 국내 경기들 깔끔하게 잘 가지고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간우리 몰빵으로도 적중해 드렸던 만큼 오늘도 몰빵 한 조합 드렸습니다. 좋은 성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고, 뭐 계속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적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부 금액업까지 또 메이저리그로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이저리그도 성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진짜 요런 분위기에 형들, 메이저리그 진짜 요번에 기록 한번 딱 새겨주면은 제 야구 시즌 이제 좀 믿고 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좀 싶네요. 아무튼 좋은 성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숲TV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요. 전체표 열어드리겠습니다. 전체표 한번 보고 가시고, 유튜브 형님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오픈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종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참여하실 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